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약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저희 뒤에 지금 세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각 당의 모습입니다. 앞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정의당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한 곳 한 곳 좀 살펴볼 텐데 맨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인가요? 좀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한번 맨 화면을 볼까요? 앞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앉아있을 가능성이 네, 맞습니다. 큽니다. 네, 지금 긴장감이 굉장히 역력한 모습입니다. 당사 분위기, 개표 상황실 분위기인데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사실 이재명 후보와 경선에서 맞붙었었기 때문에 선대위 등판이 조금은 늦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대표를 지냈던 인물인 만큼 일선에서 선대위를 이끌면서 또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선거를 진두지휘했고요. 또 아무래도 호남 지지율을 좀 견인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위 앞에 한 두 자리 정도 비어 있는 것은 이제 혹시 나중에 이재명 후보나 관련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비어져 있는 것 같고요. 우상호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앞서서 잠깐 인터뷰도 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어줬어요. 그렇습니다. 우상호 의원 역시 다선 의원으로서 선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선거 전략 그리고 현재 판세가 어떤지 분석하는 데 정말 최일선에서 애써주신 분입니다. 특히 방금도 인터뷰를 했었던 것처럼 서울 표심 그리고 지금 전국 판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또 기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기도 했었고 네. 그만큼 일선에서 선거를 정말 진두지휘하고 또 거의 당사에서 여의도에 있는 당사에서 숙식을 하시다시피 하면서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화면이 이제 가운데 있는 화면은 바로 국민의힘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붉은색 점퍼를 다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색깔인 붉은색 점퍼를 다 갖춰 입고 국회 도서관에 있는 개표 상황실에 모여 있는 모습인데요. 이준석 대표의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네, 권영세 총괄 권영세 총괄 본부장도 있고 권영세 또 선대 본부장이 앉아 있는데 권 본부장 역시 다선 의원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선 본부장으로서 일선에서 선거를 이끌어 준 인물인데요. 또 특히 또 윤석열 후보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고 또 같은 검찰 출신으로서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윤 후보와도 교감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와의 약간의 갈등설 때문에 서로 이제 많이 싸우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원팀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의 이제 최측근에 대한 어떤 날을 세우는 그런 비판도 하면서 선거운동 초반에 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극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또 같이 손을 맞잡아 보였고 정말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거를 또 이끌어줬던 그런 당대표 역할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노란색 점퍼를 입고 있는 정의당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여영국 대표도 열심히 뛰었고 뭐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초반에 좀 마음고생도 많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심상정 후보가 이번이 이제 지난번 대선에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또 역대 최고 지지율 득표율을 보였었습니다. 이번 대선에도 그만큼의 존재감을 알려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었을 수밖에 없는데요. 연초에 잠시 모든 일정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 비해서 존재감이 약하다, 또 여론조사 결과도 좋지 않다는 자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고심을 하는 시간이었지만 이후에 이제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와서 결국에는 완주를 했고 또 특히 토론에서 양강 후보들의 허를 찌르는 공격을 해서 역시 심상정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새 정당의 선거 상황실 모습을 한 번씩 쭉 훑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번 선거의 또 특이점 중에 하나는 배우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선거운동을 하면 일선에서 이제 현장에서 배우자들이 직접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또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많이 이제 교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이제 통상의 경우인데 이번 네. 대선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이제 배우자인 김혜경 씨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모두 좀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뭐 과잉 의존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고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 의혹 또 뭐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돼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배우자들 모두 공식 선거운동에 나오지 않고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민주당에 보면 이제 두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한 자리는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자리를 잡으면서 앉게 됐고요. 뭐 한 자리는 이제 누구의 자리인지 봐야 될 텐데 송영길 대표 자리가 아닐까 생각은 되는데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운동하면서 좀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불과 이틀 전에도 이 서울 신촌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괴한에게 피습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좀 강한 그런 저기 지금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인사하고 있는 모습이 뒷모습이 바로 송영길 대표의 모습인데 아직까지 이제 치료를 한 다음에 비닐을 쓰고 있고요. 붕대 감은 다음에 위에다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급하게 또 수술을 하고 다행히 치명적인 부위는 또 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또 유세 현장에 직접 나와서 붕대를 감은 채로 정말 붕대 투혼을 한 그런 당대표 역할을 톡톡히 한 사람입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의 모습도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 한 4분 정도면 투표가 종료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출구조사 얘기가 나올 텐데 모두를 긴장한 모습으로 다들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한 4분 정도 뒤면 시간이 바뀔 텐데 지금 보면 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SNS 활용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 사실 굉장히 주목받았던 게 쇼츠라고 하는 정말 짧은 동영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공약을 홍보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짧은 동영상들이 유권자들, 특히 2030 유권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또 특히 20대 남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은 또 선거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20대 대통령 선거 지금 계속해서 투표율이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80%를 과연 넘길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특히 직전에 있었던 사전 투표가 누구한테 유리하냐 이런 것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이 민주당에게 유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사전 투표율이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환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제 사전 투표가 유권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 됐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거는 이제 단언할 수 없다. 투표를 그냥 나눠서 하는 형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를 크게 정권 교체냐, 인물론이냐 이 두 가지의 큰 프레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인물론을 앞세운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인 윤석열 후보가 검찰 출신이고 정치인이나 행정가로서의 경험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도지사 그리고 시장을 두 차례 역임했던 이재명 후보의 유능함 또 경험을 내세우면서 정말 제대로 된 경제 대통령을 원한다면 우리를 뽑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가 가장 큰 열망이다라는 부분을 앞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이 만들어준 후보다. 정권 교체, 문재인 정부에 이제 반하는 그런 이제 표심에게 강력하게 굉장히 많이 호소를 했거든요.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우리를 뽑아달라. 그리고 윤석열 후보야말로 국민이 만든 대통령 후보, 공정과 상식을 대변한 후보다. 이렇게 선거운동을 가져갔습니다. 네, 약 22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정말 많은 곳을 다녔는데 마지막 날은 서울에서 유세를 둘 다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서울시청 광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의미가 좀 있었죠? 네, 아무래도 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당시 촛불 그 예전에 국정농단 사태 당시 이제 촛불 민심을 떠올리면서 그때처럼 우리가 또 정말 제대로 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광화문 광장이 아니라 청계 광장에서 이제 마지막 유세를 했거든요. 당시에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뭐 정세균 이렇게 많은 분들 경선에서 경쟁했던 분들이 다 나와서 합동 유세를 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역시나 국민 통합을 얘기를 하면서 시청광장 앞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 그리고 정말 더 나은 세상, 정말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이 시청 광장에서 정말 수많은 유권자들과 함께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 유세, 마지막 연설도 했습니다. 네, 이제 잠시 뒤면 투표가 종료가 되고 거기에 대한 분위기가 좀 어떻게 될지 나오게 될 텐데요. 네, 지금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박수는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듯한 분위기를 갖고 있고 지금 한쪽에서는 또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서로가 서로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누가 앞서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양쪽 모두 환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대선 출구조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확진자 그리고 격리자 이제 투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변수도 있고 또 마지막까지 정말 초접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구조사가 나왔지만 개표 상황을 아무래도 조금은 더 지켜보는 게 낫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가 조금은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아마 지금 출구조사 이후에 개표까지도 시간이 더 걸리는데 개표는 8시 10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해서 긴장 속에서 개표를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접전이만큼 개표에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치러졌던 대선 2012년 대선의 경우에는 70% 정도 개표가 되고 나서야 당선 확실시라는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만큼 박빙이었기 때문에 개표를 조금 더 지켜봐야 새벽까지는 아마 지켜봐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이번 대선에서는 많이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양당의 상황실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일단 속단은 이르다.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큼 누구나 이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못할 정도의 박빙의 차이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맞습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앉아 있을 텐데 이 후보자들은 지금 현재 선거 상황실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양당 모두 국회 내 상황실을 마련해둔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자택에서 지금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성남 자택에 한 1시간 전쯤에 들어갔는데요. 네, 어느 정도 개표가 진행되고 어떤 후보가 유력한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이제 저 상황실로 가서 함께 선거를 치렀던 당 대표 그리고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공표금지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초박빙의 모습을 보였던 만큼 아마 개표를 하면서도 초박빙의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6시간 정도 이후인 새벽 1시에서 2시 정도 사이가 돼야만 당선의 윤곽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두 후보 모두 단일화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가장 극적인 단일화가 지금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3월 3일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당시 후보가 극적으로 단일화를 했어요. 사실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지 않는 기간 직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 직전까지 이루어졌던 여론조사가 사실은 3자 구도에서 이루어졌던 여론조사였거든요. 그래서 깜깜이 기간에 사실 정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그 사이에 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표가 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런 관측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저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동연 후보와의 단일화가 성공을 하면서 양쪽 후보 모두 단일화를 해냈던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새로운 물결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요.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던 분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낸 인물이었습니다. 이 김동연 후보 역시 선거 막판에 극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함께 선거를 뛰었습니다. 네, 이제 배우자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나중에까지 선거 이후에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구도 과연 깨질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30%를 다시는 했던 이준석 대표 얘기도 있었는데 과연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유난히 이번 선거에서 호남 지역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또 자신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호남 지역 맞춤형 그 공약까지 발표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는 이번에 우리가 호남에서 30% 이상의 득표율을 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이야기거든요. 이번 결과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화면을 보고 있는데 모두들 이제 화면을 계속 관심을 갖게 보면서 이 개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약간은 초박빙 상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민의힘 역시도 초박빙 상황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를 계속해서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모습인데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
원내대표가 함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우상호 대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두 손을 꼭 쥐고 기도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으로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번 선거를 두고는 이제 징크스 같은 경우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큰 것이 경기도지사 출신의 대통령의 성공이 가능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서울대 법대 출신의 또 대통령이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만큼 이런 징크스를 누군가 한 명은 깰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두 후보 중에 한 명은 당선이 어느 정도 격차로 나든 간에 당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양당 모두 굉장히 긴장한 모습으로 지금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뭐 현 정권과의 차별화를 두 후보 모두 꾀했고 특히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돼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같은 민심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좀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이제 현 정부의 아무래도 수도권 그리고 서울 표심은 부동산 정책에 굉장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와는 다른 정책, 차별화된 정책,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유세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두 후보 모두 유권자들에게 이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선택이 과연 어디에서 갈렸는지는 결과를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선인의 윤곽은 내일 1시에서 2시 정도면 드러날 것이고 부사의 개표 상황 하나하나도 연합뉴스 TV와 함께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TV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두 후보 모두 이제 세 차례 법정 TV 토론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는 뭐 좀 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특히 마지막 이루어졌던 이 TV 토론의 경우에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가지고 정말 맞붙는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고성까지도 오가면서 정말 이제 치열하게 신경전을 폈는데 그게 이제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직전이어서 그 토론 이후에 좀 민심의 변화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자택에서 이 출구조사 방송을 지켜보면서 개표 상황을 보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돼야 이제 당사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개표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누군가가 당선 유력이라는 보도가 뜰 겁니다. 그 시점이 되면 아마도 자정쯤은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현재로서는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 초박빙이었고 아까 보셨다시피 두 당의 분위기가 조금은 비슷했기 때문에 자정보다 더 늦어지는 시간에 양쪽 후보 중에 한 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 연설도 새벽 1시, 2시, 3시까지 넘어질 가능성이 지금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당의 관계자들은 지금 자리를 뜨지 않은 채 계속해서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에서는 양측 모두 기대감을 갖고 있고 이 초박빙의 상황이 어떻게 끝나갈지에 대해서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오차범위 내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정말 개표를 하면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승패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양당 모두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하고 앉아서 어떻게 대책을 해야 할지 이야기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다시 이제 과연 출구조사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줬을까? 그리고 이 출구조사의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 줄어들까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전 투표에서 그리고 본 투표에서 모두 확진자 그리고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많이 했지만 그들에 대한 이 출구조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방역수칙상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오늘 일일 확진자도 굉장히 많고 연일 지금 확진자 숫자가 너무나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출구조사 결과에 반영이 안 돼서 개표를 해보면 달라질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표 금지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초박빙이었기 때문에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론조사를 발표하지 않는 기간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당선인 윤곽은 내일 새벽 1시에서 2시 정도 사이 정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승리 선언은 새벽 2시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 가고 있는데요. 현재 출구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나오는 대로 직접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